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화성 아너스폴에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에서는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을 하고 그 3D로 제작된 현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해 가면서 어떠한 중문이 설치가 가능하고 또는 가능한 중문이 어떠한 편의성과 그리고 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영상 컨텐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타입은 84C 타입입니다. 43세대이고요. 그리고 현관이 이 앞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우선 84C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의 넓이가 84BC 두 개 타입 같은 경우는 1m 30이 넘습니다. 요즘 최근 신규 아파트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문 같은 경우는 1m 20 이상이 되면 또 추가금이 되는 중문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중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설치해 가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실제 제작한 3D 평면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C 타입 같은 경우에 현관입니다. 네, 그리고 신발장, 팬트리장,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방 1, 2,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거실 부분, 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84C 타입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는 1m 30이 넘습니다. 상당히 넓은 현관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저희 문다수에서 설치할 수 있는 중문의 종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다수에는 폴드 스윙 도어라는 중문이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3분의 1 사이즈와 3분의 2 사이즈의 면이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는 이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레일이 없고 밀어도 되고 잡아당겨도 되는 양방향성이고요. 밀고 들어가면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짐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편리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슬라이딩입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설치해보고 싶은 개방성이 좋고 인테리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중문 중에 하나죠. 여기는 이제 전체 통유리로 했을 때 그리고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 그리고 아치 디자인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간살 부분 간살과 그리고 전체 간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4분의 1 사이즈와 4분의 3 사이즈의 두 개 문이 구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 작은 쪽문 같은 경우는 락 장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전체 개방을 할 수 있는 요점이 있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의 이 살이 되게 얇습니다. 되게 얇아서 전체에 대한 개방감이나 상당히 모던하고 정렬된 느낌, 정돈된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면 비대칭 여닫이를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레일이 없고 자동형입니다. 힌지라는 이 구동 방식에 의해서 밀고 들어가면 다시 반자동으로 닫히는 이러한 구동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를 다른 유리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치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문이 바로 비대칭 여닫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다수에는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84B하고 C타입에는 현관이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 싶고 84A 타입에는 사실 설치하시면 딱 너무나 좋은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라 완전히 개방감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삼연동 도어입니다. 가장 방풍이나 방한 기능, 중문의 역할의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삼연동인데 기본적으로 1m 30이 넘기 때문에 삼연동을 설치하셔도 충분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일반 원슬라이딩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많은 개방감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신발장 옆에 가벽을 철거해서 한 1m 20 정도 이상으로 열릴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참고해서 여러 가지 중문들을 실제 설치해 가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폴드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입니다. 폴드 스윙 도어를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기본적으로 접히는 이 구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손잡이가 이 스위치 있는 쪽에 있죠. 그런데 실제 손잡이 방향은 거실 방향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중문이든 거실 방향으로 위치해야 열고 들어오는 동선을 가장 짧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현관의 모습이 사실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뭔가 현관의 중문의 꾸밈을 인테리어감을 살릴 수 있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 효과는 좀 요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첫 느낌 이 느낌을 바라실 때는 그 부분에 해당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이제 현관에서 열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감 그리고 또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중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손잡이 방향이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게 됐을 때 열리는 방향 또한 역시 손잡이의 거실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화장실 방향으로 갔을 때 문을 전체 열어 놓아도 이 벽면 정도, 이 스위치 있는 이 벽면 정도의 이 돌출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제가 이렇게 또 바라보아도 이 열리는 폭 자체가 거의 1m 이상 되기 때문에 현관보다 무조건 더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큰 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매트를 깔게 되시거든요. 층간소음 매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가 절단 범위입니다. 지금 제가 박스 이렇게 친 라인 보이시죠? 이 정도가 이 폴드 스윙도가 움직이는 회전 반경입니다. 요런 식으로 저희 폴드 스윙도는 회전하면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넓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딱 이 정도 선상, 이 디딤돌 넓이보다 조금 더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 자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거나 또 잡아 다녀도 되는 양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를 해서 어떤 먼지를 밖으로 배출하거나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올 때 발에 걸림이나 물건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닫히는 상황에서 이 댐퍼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속도가 상당히 천천히 저감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벽에 손을 다치고 있는 상태에서 문이 닫혀더라도 아이들 손에 찍힘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이런 틈새가 보이는 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문닫소는 이 틈새와 틈새 사이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직각형의 이런 폴드 스윙 도어들은 손이 여기가 들어가면 정말 절단 사고가 날 정도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폴드 스윙 도어는 그러한 절단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 공간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고무 가스켓이라는 부품이 맞닿으면서 공간이 밀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무심코 현관에 또는 반려동물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손이나 발을 이렇게 껴놓은 상태에서 문이 닫혀버리면 상당히 큰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고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셔서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의 패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중문을 선택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어는 상당히 양방향성이고요. 이렇게 완전히 다 개폐해 놓을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돌출이 적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용자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중문이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크게 뭐 우수한 부분은 좀 약할 수 있으나 사용의 편리함은 가장 1번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제 설치된 현관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중문을 설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언제 설치를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관리센터가 입주지원센터가 이제 준비가 되면 키 반출이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사 전에 한 3일 전쯤 이제 키 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실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사 전후 시공이 이제 가능한 시점으로 이제 다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현관이 되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 전이 아니라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84BC 타입 같은 경우는 뭐 현관 자체가 넓어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 신경 쓰거나 어떤 관심을 둬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으시면 기본적으로 이사 이후에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 평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사 시점, 입주 시점이라도 충분히 예약이 다 가능하시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주 시점 한 초기 2, 3주 정도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실측이라든지 아파트 잔금이라든지 입주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미리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때쯤 어떤 실직 일자라든지 시공 일자를 미리 예약하시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사 이후에 시공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복도에 비닐 커버링을 진행을 하고요. 공기 중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찢김이 발생하지 않게끔 바닥 보양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다 종료가 되면 에어브러쉬로 다 불어서 나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먼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사 전에 시공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84BC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이 너무 넓어서 이사 전에 하셔도 사실은 좀 무방합니다. 좀 더 안전하거든요. 자, 그리고 전체 개방을 해 놓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회전 방향에 의해서 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면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복도에서 지나가는 어떤 세대 구성원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좀 사진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열려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싱 도어는 여기서 이렇게 열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방문처럼 회전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신발 여기 벗어 놓아도 쓸림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브론즈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틀의 프레임은 백색으로 하진 않고요. 백색보다 좀 더 아이보리가 맥스되어 톤 다운이 된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를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화이트가 나중에는 색상의 바램이 발생하거든요. 색 바램이 발생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얼룩덜룩한 느낌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톤 다운된 컬러가 바로 코튼 화이트 컬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박람회 기간 때 화이트와 코튼 화이트 컬러를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발장이라든지 팬트리장 도어 컬러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밝은색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코튼 화이트 컬러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옵션들이 있는데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는 다양하게 옵션이 있고 거기에 유리를 고정하는 몰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블랙 라인. 이 몰딩의 컬러도 화이트, 블랙, 골드 손잡이와 동일하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이 흑경이라서 상당히 좀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박람회장이나 쇼룸에서 오시게 되면 실제 현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실측을 할 때 유리와 컬러 패치 다 모두 지참해서 상담을 진행 드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유리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그리고 프레임의 색상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박람회장이나 쇼룸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밝은 색이냐 아니면 어두운 색이냐 또 유리의 색깔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투명이냐 아니면 모양이 있는 것이냐 요 정도 선상만 고민하시고 현관에서 실제 세대 방문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좀 더 어떤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 여기는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 손잡이 화이트에 유리 몰딩 화이트 전체 화이트
화이트의 컬러로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의 색깔이 좀 어둡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컬러의 어떤 밸런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튼 화이트 컬러고요. 불투명 처리를 하신 거예요. 손잡이는 골드, 그리고 유리 몰딩 블랙, 여기는 코튼 브론즈 유리의 불투명 처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혼잡이 골드에 포인트를 주셨다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입자가 아주 미세한 불투명이 있고 모르세로라는 유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매장에 한 분 이제 방문하셔서 계약하시고 가셨는데 유리는 이 모르세로 유리를 하셨거든요. 사실 보기에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투명 유리를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모르세로나 저희 문다스의 플루트 유리 이 두 가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컬러는 매트 화이트 컬러입니다. 살짝 더 베이지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 좀 더 베이지 계열의 팬트리장이나 신발장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을 매칭할 수 있는 여러 단계별로 컬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들도 한번 실제 보시면서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밝게 하거나 아니면 살짝 톤 다운을 조금 더 주거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 몰딩 블랙 손잡이하고 동일하게 컬러 매칭 하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매트 베이지입니다. 여기 매트 화이트고 좀 더 베이지의 결 완성 베이지 컬러인 거죠.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몰딩은 화이트의 손잡이 같이 매칭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아래 하단 마금 같은 경우 신발이 보이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선택하시는 옵션이거든요. 또는 어떤 무게감을 아래로 해서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래 하단을 마금인데 저희 84BC 또는 화성 아누스펄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옵션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앞쪽 방에서 여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화이트 코튼 화이트 컬러의 아래 하단 마금 모르세로 유리에 손잡이 골드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유리 전체 모르세로 통유리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코튼 화이트 컬러에 손잡이 골드 그리고 유리 몰딩 골드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을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브론즈 유리나 투명 유리를 하셔도 포인트는 충분히 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전체 문틀 프레임의 컬러를 주시지는 않고 밝은 계열 쪽으로 가서 문틀 손잡이나 이런 몰딩으로 포인트 좀 주시는 게 좀 요즘 트렌드인데 컬러감 자체가 이제 1, 2년이 정도 지나면 조금 이제 트렌드에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 그레이나 아니면 진 블루라든지 아니면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이트 컬러 이 정도 선상에서 좀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감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채도성으로 약간 포인트를 현관에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데요. 나는 어떤 컬러를 하지라는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화이트 계열 쪽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또는 징그레이나 블랙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손잡이와 이 몰딩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충분히 포인트는 되실 것 같아요. 우드 계열 쪽으로도 문틀 선택 가능하시고요. 유리에 또 불안감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망임 유리로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전한 유리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브론즈 유리에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에 블랙만 손잡이로 딱 하셨을 때 포인트 주셨던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은은한 이제 골드 계열인데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되게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모르세로 유리 그리고 손잡이 골드 동일하게 유리 몰딩으로 포인트를 유지하신 거죠. 이렇게 폴드 스윙 도어도 되게 단순한 디자인이라 많은 디자인을 가져오실 수는 없어요. 뭐 비대칭 여닫이나 원슬라이딩처럼 정말 어떤 확 180도 느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옵션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폴드 스윙 도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한 도어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어라는 측면이 가장 권장되고 추천되는 이유 중에 또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도 되게 쇼룸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좀 방문 예약하셔서 체험해 보시고 폴드 스윙도어, 일반 스윙도어 그리고 원슬라이딩, 3연동 도어 이런 도어들 체험해 보시면서 회사들마다 각 유사한 제품이어도 품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도 날 수 있고 유사하게 차이를 날 수가 있는데 품질적인 요소 어떤 부분이 품질이 좋아야 사용하기 편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어떤 고장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꼭 저희 문다수 제품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 중에 어떠한 중문이 가장 나에게 맞는지 이런 결정을 하실 때 좀 손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폴드 싱글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슬라이딩 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슬라이딩은 설명드린 것처럼 통창, 그리고 디바이딩 창, 그리고 아치, 그리고 간살, 그리고 전체 간살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 간살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면 자 이런 느낌들이 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 문틀 이 벽과 이 원슬라이딩 사이에 공간이 보이시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 걸레바지가 있기 때문에 벽보다 걸레바지가 12mm가 더 두껍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몰딩으로 여기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현장에서 실측을 할 때 실제 안내를 드립니다. 이 몰딩의 컬러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기역자 몰딩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역자 몰딩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딱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슬라이딩 이 표면에는 고무 가스켓이라든지 모헤어를 장착을 해서 딱 맞닿을 수 있게끔, 그래서 문이 전체 닫혔을 때 이 양쪽으로 문틀이 딱 여기에 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틈새가 없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방풍이나 방한 기능 자체가 이렇게 뭐 삼연동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효율이. 삼연동 자체는 문틀 안에 도어가 매립되는 형태라서 공간의 틈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풍이나 이런 기능들은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열리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리는 제 최대 부분은 이 손잡이까지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딱 이 손잡이까지만 남겨두고 전체 열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폭이 열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약 1m 25cm 정도까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그 현관의 계급을 가져오죠. 자, 그리고 오늘도 매장에 방문하셔서 원슬라이딩 열게 되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덮여서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또는 중문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려고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을 열면 무조건 문을 이렇게 닫혀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컨트롤 박스 스위치와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또는 이렇게 스위치가 여기에 또는 어떤 세대는 이쪽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쪽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선 일단 이쪽에 있기 때문에 원슬라이딩 설치할 때 벽면에서부터 이 스위치 두께 그 이상으로 이격이 돼서 설치가 되고, 그 이격 때문에서 발생되는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 몰딩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고, 또 스위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원슬라이딩을 열어놓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약간은 불편할 수 있겠으나 전혀 사용하시는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예쁘게 세팅이 될 수 있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셨을 때 이 간살 또는 내추럴 월러, 오크 컬러 이런 형태로 사실 또는 화이트, 뭐 블랙 징그레이 이렇게 놓으시면 너무나 예쁘죠. 그런데 제품들마다 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일단 원슬라이딩은 1m 30 사이즈로 만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삼연동이나 이런 아이들보다는 3배 이상의 더 힘을 주셔서 열어야 돼요. 또는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매트를 하시게 되면 요 정도 제가 보이는 이 레일 있죠? 요 정도까지 이렇게 절단을 하시면 돼요.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I는 아니고요. 네, 원슬라이딩은 자, 이제 보이시죠? 요 정도 요렇게 층간소음 매트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뭐 설치하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을 참고하셔서 실제 타현관에 설치된 여러 가지 색상이나 디자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 통창으로 했을 때는 개방감이 너무너무나 우수하죠. 하지만 이제 통창이기 때문에 유리는 강화 유리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기본 권장 사항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다양하게 디바이딩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 그리고 여기는 모르세르 유리,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 또는 그 부분에서 좀 밋밋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디바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눌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관의 넓이가 이 중문까지지만 투명 유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현관의 방화문에서부터 맞은편 벽까지의 공간의 깊이가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안에 내부가 보여지는 부분들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답답하고 이런 부분을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바이딩 할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하게 디바이딩이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조나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장이나 쇼룸에 오셔서 다양한 디자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일반 투명의 모르세르 유리,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 그리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가 어떤 브라운의 컬러가 상당히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브론즈 유리를 좀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에서 보일 때는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방에 이게 거실에서 현관이 보여지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하단 마감은 굳이 이렇게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어떤 구조다라고 내용을 좀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다소는 이렇게 면을 디바이딩하면 그 면에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망임유리, 투명유리 또는 이렇게 알판 마금, 이런 형태로 종류를 다양하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또는 개성 있게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은 저희가 신발장 부분이 블랙 어떤 계열의 반사경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임으로 하셔도 상당히 매칭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망임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가 깨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망임유리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망임유리 같은 경우는 좀 강화 유리 쪽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게 간살입니다. 간살 같은 경우는 부분 간살과 전체 간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뭐 4개, 5개, 6개 또는 전체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시게 되면 간살이 잘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투명으로 하게 되면 좀 개방감이 있으면서 간살은 조금 약간 느낌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의 투명과 불투명도 좀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슬라이딩은 기본적으로 도장 마감입니다. 화이트, 블랙, 징그레이, 그리고 블랙, 이렇게 샴페인 골드, 이렇게 4가지 컬러인데 실제 이런 오크톤이나 원로톤으로 색상을 변경하게 되면 랩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추가금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룸 쪽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하세요. 뭐 개방감도 있고 또는 이제 사용 소음이라든지 화장실 사용 소음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부분들이 안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거든요. 침대, 장롱, 뭐 커튼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각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레스룸에도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고는 계세요. 원슬라이딩의 형태는 다양하게 가져오실 수 있고요. 샴페인 골드입니다. 아치를 위아래 넣으신 거고 브론즈율입니다. 자, 그리고 도장 컬러 중에서도 샴페인 골드입니다. 샴페인 골드 컬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은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엣지가 매지 부분들이 이렇게 골드의 컬러에 이 샴페인 골드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컬러 매칭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샴페인 골드와 브론즈율이 또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고요. 간살 부분 간살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로 라인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모르세르 유리에 내추럴로 랩핑을 하셨던 현관의 모습이고요. 전체 열렸을 때는 딱 이 정도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디자인을 하시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치 옵션이거든요. 아치에서 아래 하단을 나누는 이런 라인을 하나 주는 이 디자인이 사실 가장 높습니다. 또는 아치 없이 이렇게 라인을 디바이딩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디바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리를 다른 유리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골드 컬러에 디바이딩 하고 다른 유리로 모르쉐르로 이렇게 넣으셨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치를 위아래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브론즈 유리, 그리고 샴페인 골드에 동일하게 위아래 아치를 넣으시고 브론즈 유리인데 불투명 처리를 하신 모습이에요. 이렇게 완전 지금 여기가 1m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84C 타입이 1m 30이 넘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이 정도 더 커요. 정말 크다라는 거. 원슬라이딩을 했을 때 크다는 부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 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방향 코너 아치 그리고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도 아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문이고요. 자동문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인테리어감을 높이고 또는 현관에 문을 열고 들었을 때 너무나 예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꼭 한 번쯤은 설치하고 싶은 중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집안의 어떤 가구나 커튼이나 이런 컬러감과 디자인에 매칭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요소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 문다소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나 카페 게시글이나 게시글에 남겨놓은 연락처로 전화 문의 또는 문자 주시면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설명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원슬라이딩 어떤 사용감이나 이런 실제적인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감해 보시면 박람회 기간에 좀 되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미리 사전에 보시게 되면 좀 더 선택하시는데 좀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수의 비대칭 여닫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를 또 뭐 스윙도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스윙도어 같은 어떤 스윙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윙도어로 하는데 저희 문다수는 비대칭 여닫이라고 합니다. 4분의 3 사이즈와 4분의 1 사이즈가 두 개가 열리는 이런 구조였죠. 자,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인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손잡이는 거실 방향에 가깝게 위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요렇게 거실 방향으로 해야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 동선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모던합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개방감도 되게 좋습니다. 이 프레임들이 얇기 때문에요. 그리고 되게 좀 익숙한 느낌들이 많이 나서 그런지 사실 저도 모던한 느낌 중에 어떤 중문이 가장 좋겠냐라는 문의를 하시면 사실 비대칭 여닫이가 비율적으로 너무나 사실 예쁘긴 해요.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칭 여닫이는 신발을 벗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중문은 아니었어요. 이 회전 반경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어놓게 되면 이 문을 열게 되면 이 신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로 인해서 비대칭 여닫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알고 구매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구매하셨다가 이 신발에 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 버리시면은 그때는 사실 이게 복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 문을 열게 되면 우리가 신발을 사실 이 정도에 벗게 되잖아요. 이 정도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벗게 되는데 이 회전 방향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 신발을 놓게 되면 이 공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오게 되죠.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밀고 들어오게 될 때가 바로 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잠시만요. 요게 좀 반대로 돼 있네. 네.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죠. 요렇게 이 동선으로 요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나올 때는 또 역시 반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시죠. 대부분. 그래야 편하죠. 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신발이 무조건 걸리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1m 30이기 때문에 이 회전 반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전 반경이.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 형태로 이런 정도
잠시만요. 이런 정도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덜 열렸는데 다 열게 되면 이 복도를 거의 다 막아버립니다. 또는 이제 이걸 반대로 이렇게 열어놔 놓게 되면 또 놓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밀고 들어올 때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큰 짐을 밀고 들어올 때 여기서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간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전 방향에 의한 어떤 동선의 간섭 그리고 신발의 간섭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만약에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정도까지 절단을 해야 됩니다. 네, 요 정도까지도 절단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하셔서 이 정도 절단이면 사실 이쪽은 다 안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층간소음 매트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문다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무조건 비대칭 여닫이를 설치하고 싶다. 층간소음 매트를 까셨을 때요. 그런데 이게 자르고 싶지 않다. 방법을 해결 달라라고 하셨을 때는 저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열리게끔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밀어서 열리게끔 이 방향을 고정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 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브라켓을 제거하면 이제 양방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한 방향, 단방향으로만 열리게끔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비대칭 여닫이를 선택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중문마다 뭐 층간소음 매트라든지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바닥 뭐 집안 내부에 설치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많은데 그와 동시에 함께 결합되는 그런 장치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어떤 부분과 간섭이 발생을 해서 어떤 걸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층간소음 매트라는 이 바닥에 어떤 설치하는 구조물들이 되게 많아서 기존에 이제 중문들과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커팅해야 되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 여닫이는 설치가 된다라는 거. 뭐 너무나 뭐 예쁜 중문이라서 설치해 놓으면 뭐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자, 그래서 실제 설치된 타 아파트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또한 아치 옵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에만 아치, 그리고 손잡이도 아치 형태로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아치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코너 아치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방향과 이긴 사선 방향 이렇게 대칭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회전 방향이 되게 커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사용자의 동선 복도가 많이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열었을 때 당연히 신발에 쓸림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참고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에서도 아치 옵션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아치 옵션을 하고 유리를 분할해서 다른 유리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아주 불투명 안개 필름 같은 유리, 여기는 모르세로 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요. 여기는 아치 옵션 손잡이, 여기는 일반 손잡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매칭이 가능하세요. 코너 아치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아치보다는 요 아치 좀 더 예쁘긴 하죠. 그래서 요 아치 같은 경우는 이쪽 정방향이나 이 사선 방향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형입니다. 모르세로 유리, 그 색상은 화이트. 브론즈 유리 자체는 우리가 신발장 부분이 약간 흑경이기 때문에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죠. 브론즈 유리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화사하고 현관이 환해집니다. 이 차이점이 두 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셔서 유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틀 프레임 자체가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샴페인 골드로 하셔도 되게 포인트 됩니다. 여기는 유리는 그레이 유리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현관에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색상을 내추럴 컬러로 랩핑이 가능하세요. 오크 톤이고요. 여기는 원러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분 간살, 여기 전체 간살, 원하시는 수량만큼 간살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치 위아래 옵션에 아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투명 모르세로 유리고요. 여기는 손잡이 아치, 그리고 여기는 투명 유리고 여기는 일반 손잡이. 그래서 모르세로 유리 불투명을 하실 때는 어떤 유리의 어떤 데코레이션 형태로
꾸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안에 내부에가 보여지는 거를 좀 차단하고 싶어서 불투명을 선택하신 경우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치 옵션 정도로만 꾸밈을 선택을 하신 거고 그래서 공간의 넓이가 좀 좋고 여기는 중문까지가 현관의 공간이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입니다. 코너 아치 여기는 사실 현관이 되게 좁아서 코너가 이렇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1m 30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훨씬 더 좀 웅장한 맛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BC는 1m 30입니다. 신규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좀 넓은 사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너무나 뭐 개방감 좋고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치 옵션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들의 현관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이 두 개가 달렸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일반 도어들보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서 중문에 리버서블이라는 도어가 있습니다. 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방감과 통창의 어떤 느낌들이 되게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84B와 84C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리버서블 도어가 엄청 크게 보여주실 거예요. 손잡이 방향, 거실 방향.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1대1이라서 사이즈가 지금 딱 이 정도 보여지는 게 정확합니다. 딱 실제 리버서블 설치하면 이 정도 사이즈로 설치가 됩니다. 유리의 면적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 유리 기본 옵션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될 정도로 되게 큽니다. 그래서 나는 좌우로 슬라이딩 되는 게 싫고 밀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로 하고 싶다. 근데 개방감이 되게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버서블은 무조건입니다. 오히려 비대칭 여닫이보다 이런 라인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열려있는 모습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이고 사이즈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요 정도 설치하게 되고요. 실제 설치하게 되면 한 요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까 비대칭 여닫이는 지금 요 정도까지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만약에 절단하게 되면 요 정도까지만 절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이 이렇게 저는 열리기 때문에 열고 닫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회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층간소음 때는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느낌 그리고 현관에서 전체 다 열리는 모습을 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열리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거의 여기에 붙습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문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붙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리버스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개방감이 너무너무 우수합니다. 지금 이게 1m 5cm 현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보다 한 30cm 정도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84BC 타입 같은 경우 리버서블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하죠.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닫히고 여기 레일이었기 때문에 청소나 그리고 드나듦에 있어서 전혀 상당히 용이하게 관리가 용이하신 거죠. 그리고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서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반자동으로 닫히니까 폴드스윙 도어나 비대칭 여닫이나 리버스블 도어는 사용하기 편리한 도어입니다. 그렇지만 리버스블 도어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개방감이 너무나 우수한 거죠. 단일창이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색상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약 한 1m 5cm 정도 현관이에요. 되게 작죠. 그런데 이 리버서블을 다는 순간 개방감이 되게 우수하거든요. 그 통유리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화이트 컬러, 코튼 화이트 컬러의 유리 몰딩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만 블랙으로 해서 이 흑경의 컬러감과 이 매지 부분의 블랙감을 컬러감을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기본의 전체적인 원래 있던 중무처럼 느낌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거실에서 현관이 정면인 세대는 이렇게 신발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을 하는 용도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단을 막으면 사실 좀 더 안정감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84BC 또는 ABC 모든 타입들은 거실에서 현관이 정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아래 하단 막음을 해서 좀 답답함을 더 연출하실 필요는 없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95, 여기 1m 5cm, 그리고 여기가 1m 한 15 정도 돼요. 저희 84, A타입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여러 가지도 모듈 프레임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손잡이 골드, 유리 몰딩 골드. 여기도 코튼 화이트 컬러의 아래 하단 마감이고 손잡이 골드에 유리 몰딩도 골드. 여기 유리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여기는 투명 유리고요. 살짝 색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진 그레이 컬러입니다. 진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브론즈 유리 했을 때, 그리고 여기 블랙 몰딩, 블랙 손잡이 하게 되면 좀 묵직한 느낌들이 많이 나요. 브론즈 유리도 마찬가지고요.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이 꺼지면 되게 어두워집니다. 근데 얘는 브론즈 유리에 불투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튼 화이트 컬러의 골드 몰딩, 그리고 손잡이 골드, 이렇게 해서 세팅된 모습이고요. 전체 열렸을 때 모습입니다. 뭐 거의 다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5%니까요. 그래서 아래 하단 레일이 없어서 사실 드나듦이 있었어도 발걸림 이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너무 편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는 브론즈 불투명, 여기는 일반 불투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어둡고요. 여기는 밝으면서 어둡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브론즈 유리입니다. 여기는 일반 투명의 불투명 칠한 겁니다. 살짝 브라운 느낌들이 나는 거 보시죠? 여기는 전체 화이트 컬러의 손잡이 블랙, 여기는 골드 손잡이 유리 몰딩 골드, 그리고 브론즈 유리 하게 되면 살짝 그 느낌들이 이 골드 톤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매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안개 같은 불투명보다 요즘은 이런 유리 결이 있는 이런 홈 음각 양각에 이 볼륨감이 있는 이 모르쇠 유리가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를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선택하고 가셨는데, 코튼 화이트 컬러의 그리고 유리 몰딩 화이트 블랙에 포인트를 주셨던 이런 현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도 한 1m 10cm 정도 되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m, 여기는 95, 98 정도 되는 그 현관이 두 개 있는 이 타입이거든요. 메인 현관하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현관인데 얘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현관이거든요. 95cm이기 때문에 방문보다 더 적게 열려요. 너무나 작거든요. 근데 리버서블을 다는 순간 개방감이나 전체 계고부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많이 설치하셨던 어떤 아파트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체 유리를 하게 되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컬러는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무드 프레임 따로, 그리고 유리 몰딩 따로, 유리 따로, 손잡이 따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겠어요. 자, 여기가 1m 15 정도, 거의 1m 20 다 되는 현관이고요. 여기가 1m 30 정도 되는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크죠? 우리 84BC 타입이 설정이 되면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돼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명 유리,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래서 진 그레이 컬러에 골드 컬러 딱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브론즈 유리가 있으니까 블랙으로 해서 이 유리만 이 흑경하고 매칭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진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골드로 포인트 주셔도 되게 어떤 예쁜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론즈 유리나 블랙, 골드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 생각하시면 돼요. 리버서블들은 BC 타입은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가. 그리고 만약 84A는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열리는 느낌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회전축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리버서블 도어는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개방감 1등 이라는 부분. 그 대신에 뭐 원슬라이딩 도어가 더 1등인데 이제 열리는 구조 방식에 대해서 원슬라이딩은 열고 다시 닫아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 요 아이는 열고 자동으로 닫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우리 구성원 세대원들의 생활 패턴이나 좀 편리함,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시게 되면 제가 앞서 지금 설명드린 모든 중문들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중문을 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연동 중문입니다. 삼연동 중문은 도 3개가 연동이 되어서 닫히고 열리는 이 구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1m 30이기 때문에 설치를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뭐 너무나 뭐 넓어서 사실 삼연동가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나 나머지 모든 중문들은 층간소음 매트를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삼연동은 커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벽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층간소음 매트를 선택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커팅하는 게 싫고 또 아이들 때문에 방풍이나 방한 기능을 강화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중문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삼연동 중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연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리는 폭을 좀 계산해 보면 한 80cm 정도 되거든요. 방문 정도 좀 더 열리는 거예요. 90cm 정도. 근데 그 부분 좀 작다. 나는 더 많이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냐면요. 우선 먼저 이 상태에서 1m 30이라는 기존 현관 넓이에서 설치하게 되면 손잡이 방향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방향으로 이렇게 동선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말 현관보다 훨씬 더 넓게 정말 크게 좀 열리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 철거라는 이제 개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가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한 상태에서 이 삼연동 중문을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공간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관의 중문이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실제 현관의 넓이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이 정도까지니까 밖에서 바라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한 1m 75cm 정도 되니까 1m 70이라고 봤을 때 1m 70이면은 3, 5, 15. 이 정도 되면은 1m가 넘게 열립니다. 뭐 엄청나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지간한 뭐 이렇게 큰 부피의 짐들은 그냥 걱정 없이 다 들어와도 된다. 그 대신에 이제 손잡이 방향이 반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시공을 하셔도 되고 그냥 설치하셔도 되고 그러면 정방향이겠죠. 그런데 나는 진짜 크게 열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확장 공사 하셔도 확장 공사 하게 되면 70, 50 이게 한 15만 원 정도 더 철거하고 확장되는 비용이 있어서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하셔서 삼연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향 기존에 설치하실 수도 있고 또는 철거 확장해서 크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연동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층간소음 매트를 까셨을 때 이렇게 슬라이스 재단을 커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방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외창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를 어떤 형태로 설치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쪽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이제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스위치와 코드가 달려 있어요. 이쪽에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 코드 사실 이렇게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기 너무 좋거든요. 원슬라이딩 설치하기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딱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을 이제 열 때 이제 이 스위치나 이런 부분에 간섭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손잡이가 여기 있어서 반대로 제가 한번 놔 볼게요. 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딱 스위치하고 여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도어 걸림이 있어가지고 방문 간섭이 있어서 다 열리게 되면 이렇게 네, 뭐 간단하게 뭐 다 열어버리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쪽 방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여기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닿아서 문 닫고 문을 이 스위치를 꺼야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라 여기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많이 하신다면 원슬라이딩이 최적의 부분인데 그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다른 차선 방법으로 이쪽 부분에 원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180도 그리고 이런 형태로 안쪽으로 이렇게 놓으실 수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이쪽 부분에 이 도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화장실 도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현장을 이제 답사를 할 때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최선이 가장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도가 이제 또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을 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방 드레스룸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에 여러 가지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좀 정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정보를 공유를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들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문다소 쇼룸은 한 20분 정도 거리 호미실지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게시글이나 또는 연락을 주시면 상담 안내 드리고요. 또 매장 방문 미리 연락 주시면 그 시간에 최소 좀 1시간 이상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저희 문다소 영상 컨텐츠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람회 장소뿐만 아니라 매장 쇼룸은 언제든지 고객님들께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녁 늦게 퇴근 이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문자 주시면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상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가 개최되면 저희 문다소 중문 부스에 많은 상담과 방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